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3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2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 을축년 김유월 계유일이 되겠고 일진 계유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두 글자가 될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천간 10개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과 오늘 개는 뭐가 됩니까? 수가 됩니다. 물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와 같다?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가 되는데, 그냥 오싹한 기운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영하 72도라고 하는 마이너스 72도라고 하는 곳에도 사람이 산다. 저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아하니 뭐 과간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 물의 기운인 수의 기운이다라고 하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천간으로는 임수, 개수가 겨울을 관장한다라고 봤을 때 지지에서는 해월, 자월, 축, 월이 겨울을 관장한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고,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방향은 북방, 북쪽이 되겠습니다. 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주관하는 색깔, 당연히 수의 색깔은 흑색.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물은 투명하던데 백색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밥그릇에 떠놓은 물이라든가 시냇물만 봐서 그렇죠. 바다같이 진짜 깊은 물은요, 물이 얕을 때는 투명해 보이지만은 물이 점점 깊어지면 파란색으로 에메랄드빛의 그런 빛깔이 됐다가 더 깊어지면 푸른색, 그 다음에는 짙푸른색, 검푸른색,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검정색, 본색이 바로 수의 기운은 흑색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관하는 색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니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혜를 뜻한다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를 따르는 그러한 오행인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틀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내질 수도 있고요, 동그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파괴력을 크게 갖는다. 제가 봤을 때는 물수가 엄청난 힘을 갖는다. 불이 나봤자 뭐 좀 태우고 말겠죠. 물난리 나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하다못해 저 쓰나미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좀 영화도 해운대 같은 영화라든가 쓰나미 같은 거, 일본 저기 후쿠시마 거기쯤 오염수 그런 얘기도 하고는 있지만은,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음수와 양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수죠. 가장 큰 물은 바다, 다음 뭐 강도, 양쯔강, 한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뭐 등등의 강이 있고요. 또 호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보다 더 큰 호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로서 대수 같고, 바다라든가 큰 강, 호수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도 표현하죠.
이슬자, 이슬로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옹달샘 있죠. 옹달샘,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 또는 정화수 같은 거, 음용수 같은 거,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 옹달샘, 정화수, 음용수, 성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맑다라는 거예요. 맑다. 맑고 깨끗하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징하다, 청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 그러면 임수는 더럽습니까? 아니죠.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와 개수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물이 더 깨끗하냐는 얘기죠. 깨끗함을 원할 때는 임수, 바다 안에는, 강 안에는, 호수 안에는 미역도 있고요. 뭐 흙탕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음용수라고 비유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가 더러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용수, 성수, 정화수를 비유를 들은 거고, 그 개수의 핵심은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설명, 신왕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땅속에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어 버리면 개수의 핵심이 뭐다? 청징함이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땅 속에 묻혀버린 물을 갖다가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흙탕물인 탁수를 갖다 여러분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이건 못 마시죠. 그래서 개수는 토를 보게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무토기토 사주에 섞여져 있다?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준다. 이 간목은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의 필터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걸러줘. 또는 어떤 것, 불의 옥잠 같은 것도 있죠. 불의 옥잠 같은 경우는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 미나리깡의 미나리 같은 경우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연꽃 같은 경우도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가 있어서 물이 타게질 때는 간목으로서 그걸 제거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일간도 일간이 신왕할 때가 있겠죠. 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같이 무토를 쓸 것이냐? 개수는 무토를 쓰면 안 되고요.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병화를 쓰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줘야 된다. 왜 병화를 쓸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은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마치 경금과 같이 되죠. 여러분들 물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얼음 위에서는 수영할 수 없죠. 자칫 자빠졌다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얼음 마치 경금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얼면은 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수의 기운은 냉기, 한기라고 했죠. 영하 72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죠. 얼음은 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영해지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녹여줘야 되는데, 이때 조후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써야 되고, 개수가 왕할 때 병화를 쓸 때는 수극화해서 병화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 유식한 말로 좀 보좌관이죠. 보좌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특징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같은 수이지만 음수인 개수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수도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냐? 예를 들면은 개수 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했다? 이때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토는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된 임수를 제하기 위한 무토를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수가 왕해지면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발생해서 천하가 얼기 때문이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은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바는 아니고, 역시나 용신, 개술가는 왕할 때는 용신은 병화, 간목,
간목, 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술관이 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금으로서 금생수, 수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수원지를 만들어 줘야지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조금 수가 약해도 금방 증발되거나 약해지지 않지만, 개수는 우로수, 금방 뜨거워지거나 수가 근원이 없어지게 되면 금방 증발되거나 수원이 탁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이 끊임없이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개수는 정화가 간목을 사시사철 필요로 하듯이 개수 또한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수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개수는 정인인 경금을 좋아할까요? 편인인 신금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육친론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경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개수는 일간 개수의 특성으로 봐서는 신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왕금이죠. 큰 금이고, 좀 경금은 원철과 같다 그랬죠. 좀 탁기가 있는 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다수 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으로서,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음의 공, 음생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겨줘야지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수, 요즘 신금 없으면 경금 못 씁니까? 아니, 당연히 일간 약한데 신금 없으면 당연히 경금 써야지요. 뭔 소리입니까? 그냥 둘 중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신금이지만은, 4월, 5월, 미월, 진술중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개수가 약하면 당연히 경신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단 있는 거 끄집어 당겨 써야죠.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 죽인지 밥인지 이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개술가는 왕하면 병화 간목, 약하면 금으로서 개수를 생해줄 때 일간의 특성상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이 더욱더 좋다. 이는 개수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연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어차피 다 같은 말입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을 중시하는 이유는, 월령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주의 연지가 있고요. 월주의 월지가 있고, 일주의 일지, 시주의 시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월주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 중에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좋은 사주는 어떤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중화된 사주, 중화사주가 좋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화된 사주는 뭐가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 모두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월령이라고 하는 것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절기 보게 되면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춘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지금 묘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인월과 묘월과 진월은 동방을 나타냅니다. 방향은 동쪽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는 것이고, 계절로는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 또는 개춘이라고 해서 늦봄을 말하게 된다. 색깔은 뭐 청색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묘월이 목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월과 묘월은 목이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인월에는 목이 왕하지만은 전계절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한기가 이미 다 가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월은 조후의 필요성이 있지만은 묘월에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조후의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하는 점, 순수하게 목이 왕한 계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묘월이 목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생하는 화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목은 토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토는 약합니다. 인월 또는 묘월에. 반대로 또 인월 묘월은 금은 절지태지가 되니까 금도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인묘진의 수는 여기가 병사묘지가 되기 때문에 토금수는 매우 세력을 크게 잃고 있다 정도, 원령만 놓고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장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묘월이라기보다는 이제 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장간이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그다음에 봉기는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2개가 들어가 있죠. 참고로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무토는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중에 있는 지장간은 병화, 간목을 쓸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묘 안에는 간목, 을목이 있지만 묘는 쓸 수 있는 것은 을목을 씁니다. 을목을 쓰는 것이고, 간목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 선생님, 쓴다 안 쓴다, 이게 뭔 뜻일까요? 라고 하면 격을 취용할 때나 또는 격을 취용할 때, 용신을 취용할 때 이것은 취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을목만 격을 취용할 때 또는 용신을 취용할 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격국이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고 병화, 간목만 취용한다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묘월은 목이 가장 왕성한, 12달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묘월의 개수 일간이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 어저께 임수가 양수였다고 하면 개수는 음수가 되겠죠. 임수가 대해수 큰 물이었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로서 작은 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개수는 왕에도 충분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무토기토인 관사를 취용하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물론 예를 들면 개수가 수왕절이 임수토주라면 무토는 쓸 수 있지만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가 되고,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청징함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관살인 토를 보게 되면 개수가 매몰되거나 탁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 같은 개념이 아니라 작은 옹달샘 같은 물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뭐가 필요하다? 인성인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주는 개수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고요. 옹달샘도 땅에서 계속 용천수처럼 물이 솟아야지만 물이 맑고 깨끗하고 그 물이 계속 흘러서 천하를 윤택하게 해주는 그러한 힘이 있게 되는,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되고, 그 다음에 증발되게 되고, 물이 더 약해지면 이끼가 끼게 되고, 물이 탁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임수와 달리 개수는 사시사철 일간 개수가 왕하더라도 금이 한 점 정도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면 목화로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일간이 약할 때는 임수 마찬가지로 금으로서 수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개수가 태어난 월령이 묘월이죠. 묘월은 12달 중에서 목이 가장 왕할 때라고 했습니다. 목이 포태법으로 묘월은 제왕지가 되는데, 반대로 개수가 묘월에 이르면 포태법으로 여기가 사지가 되죠. 사지라고 하는 것은 죽을 사자, 사람으로 치면 굉장히 이제 연로해서 기력이 없는 그런 상태, 매우 가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조금만 열기가 있으면 금방 증발돼서 개수의 흔적이 없어질 정도의 그러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월도 마찬가지고요. 묘월도 마찬가지로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 일간이 신약 사주가 됐기 때문에, 신약하기 때문에 개수의
뿌리를,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약한 일간을 두는 것은 비겁이 있고요, 인성이 있는데, 어저께 임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식상이, 월령에서 식상이 왕한 경우에는 같은 비견 겁재보다는 인성인 금을 얻는 것이 좋다. 금을 얻게 되면 이 금은, 인성인 금은 일간 개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금은 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목을 억제시켜주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개수의 기력을 뺏어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엄마 입장에서 딸이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너무 고잡스럽고 자식이 막 애들이 많아가지고 엄마를 되게 못 살게 굴면은 친정 엄마 입장에서는 내 딸한테 미역국도 끓여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면서 손자 손녀들이 내 딸, 엄마 입장에서 내 딸을 못 살게 굴고 자꾸 기력을 뺏어가는 것을 이렇게 좀 말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간 개수가 약간 인월 또는 묘월에 태어나서 약할 때는 비견갑재 인성을 보는 것보다는 친정 엄마 인성을 보는 것이 조금 더 아름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개수라도 이렇게 인성 비겁 등을 얻어서 개수가 이제 왕해지게 되면 병화, 간목 등을 치용해서 따뜻하게 해주면 상관생재 또는 식신생재의 구조가 되면 명예와 부귀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중요한 것 정리하면 묘월의 개수는 일간은 약하고 식신이 왕해서 일간 개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인성인 금을 얻어서 일간을 생해주고, 그 다음에 인성인 금으로서 상을 제거시켜줘서 개수를 생왕하게 만들고, 개수가 왕해졌을 때는 재성인 화를 봐서 생재를 하게 되면은 아주 똘똘한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첫 번째로 일간이 어떤 일간인가를 보시고요. 두 번째로 월령이 어떤 월령인가를 보시고, 세 번째로는 격국과 용신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이 되겠고, 즉 격국은 사주의 틀, 사주의 구성을 보는 것이 바로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자, 좋은 사주, 나쁜 사주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좋은 사주는 중화가 잘 이루어진 사주라고 보면, 좋지 못한 사주는 중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주를 말한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이냐를 봤을 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는데,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왕상휴수라고도 하고, 이 왕상휴수는 어떤 것이냐면 사주 안에는 5가지 오행, 목화토금수가 있습니다. 물론 5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고 삼상격, 양상격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찌 됐건 간에 사주에 있는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또는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의 왕세가 되겠습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이 사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한 나라의 임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일간이 튼튼해야지만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하면 약한 일간을 도울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재를 용신으로 지용하는 것이고, 일간이 왕하면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재성 등을 치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왕세를 보는 용신 치용법이 바로 이 억부용신이 되는 것이고, 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라고 하는 틀 안에서도 시간의 개념이 있고요, 공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사주가 추워서도 안 되고요, 너무 더워서도 안 되고, 사주가 너무 건조하거나 습해서도 안 된다. 이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도 중화를 잘 이루어야지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있다라고 보는 것으로서 이 한열에서 나오는 바로 용신이 조후 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중화시키는 용신의 개념에는 5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억부 용신과 조후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묘목 또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겠습니다.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수와 목의 관계는 수생목하는 관계, 수가 목을 생해주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일간인 개수인 내가 월지 있는 묘목을 생하죠. 일주체가 내가 생하는 것이고 이거는 아생자라고 해서 내가 생한다. 아생자라고 해서 얘는 식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식상은 내가 생하는 것이니까 자식 같은 개념으로 보실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육신을 논할 때 여명의 경우, 여자의 경우에는 식상을 자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남자는 물론 관성을 자식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리고 나의 언행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나의 아랫사람 같은 개념, 부하직원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창작물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식상의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발명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창작이라든가 이런 것들 구태의하는 것보다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발명하는 쪽에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 식상이 세력이 있고 일간도 튼튼한 사람들 대체적으로 총명달사라고 해서 언변이 좋은 사람, 대석학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식신격 또는 상관격에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상이라고 하는 것 다시 2가지로 구분해 보게 되면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내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얘는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수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상관격이 되는 것이고 오늘처럼 음수인 개수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얘는 식신격이 되는 것인데 묘월은 목의 임관지가 돼서 매우 왕한 반면 묘월은 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뭐가 됩니까? 사지가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한데 식신이 왕하니까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한 그런 사주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설기태가 설기과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가 신약한 중에 식상이 다시 일간의 기운을 뺏어간다. 반드시 일간 개수를 도와주어야지만 저 왕한 식상을 감당할 수 있다. 일간이 약할 때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인성 또는 비견겁제를 들 수가 있는데 이때 인성을 쓸 것이냐 비견겁제를 쓸 것이냐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 금을 얻는다라고 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금생수 해서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있게 되면 일간 개수를 생에서 도와줄 수 있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하게 되니 원령의 왕한 목의 기운을 억제를 해서 목이 일간 개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인성을 얻게 되면 일신이익의 이로움이 있다 또는 일거양득의 이로움이 있다. 도랑치고 가지잡고 님도 보고 뽕 돕다는 것이 바로 이 식신격 상관격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 비견겁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비견겁제는 오히려 목을 생해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식신격이라든가 상관격이 되는 경우에는 인성보다는 비견겁제보다는 인성을 얻어서 일간을 돕고 왕한 상관을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신금이 있어서 일간 개수를 생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천간으로는 경신금이지만 지질은 신유금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신유금. 그래서 지지로 신유금이 있게 되면은 지지에서 일간 개수를 생해줄 수 있겠고 물론 묘유충이 되는 것은 좋지 못하니 이 유금하고 묘하고는 붙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로 해자수가 있어서 일간 개수가 뿌리까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묘월에 개수가 태어났는데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이 묘월이라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병화로서 조후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을목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을목, 묘중에 있는, 월지에 있는 묘중에 있는 본기 을목이 천간에 투출된 것이라고 봅니다. 자, 본시 묘라고 하는 것 안에 지장간을 볼 때 간목이라고 하는 것, 을목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묘중에 있는 간목은 쓰지 않습니다. 용신이라든가 국을 논할 때 간목은 논하지 않고 묘중에는 을목만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묘중에는 을목이 이렇게 연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이니 개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식신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완안적인 식신격이 되면서 목은 더욱더 왕해지죠. 지지에 있을 때보다 역에 뿌리를 두고 본기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그 기세가 더욱더 강해지게 되고 목이 왕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일간 개수는 더욱더 약해지게 되니 설기태가 설기 과다함이 지나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성인 금이라든가 비경겁제인 수를 얻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지에 뭐가 있습니까? 축토가 있습니다. 자, 개수 입장에서 축토는 칠살 또는 편관이라고 하는데 단지 미토 같은 토였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칠살에다가 묘미 한목에 을목까지 투출하게 되니 일간 개수가 진짜 매우 극심하게 약해졌을 터인데 저 축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가 되는 것이고 개수가 축에 간신히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토가 아니고 축토였다라고 하면 축토이기 때문에 같은 토라 하더라도 미토는 통근이 절대 안 되지만은 축에는 그래도 개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된 것이고요. 월간의 기토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건 칠살이죠. 개수 입장에서 기토 칠살 약한 개수를 갖다가 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것이 바로 이 칠살인데 그래도 을목이 기토를 제거는 시켜놨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을목이 식신이고 기토가 칠살이기 때문에 식신 제살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면 제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극설교집이 되는 것이다. 극과 설이 교집돼서 일간이 관성도 감당을 못하는 것이고 일간이 식신도 감당을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극설교집다. 반드시 일간을 도울 수 있는 인비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국사가 되는데 다행히 유금을 얻어서 개수를 생해주는 구조가 되어 있다. 라고 해서 좋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묘하고 유하고 이렇게 합하게 되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충이 되겠으나 묘유 충이 돼서 유금도 깨지게 되죠. 이건 유축합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축하고 합이 안 된다. 그래서 충중봉합이 되지 않고요. 요 유금이 깨지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환경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시에서라도 아직은 개수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인비를 좀 더 얻는 것도 필요한데 또 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습니까? 화가 한 점도 없기 때문에 사주가 음습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면서 생시를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가 있습니다. 자, 임자시. 자, 묘충돼서 일간이 약해졌다라고 했는데, 일지에서 시지에서 자수를 봐서 개수가 자의 뿌리를 두죠. 겁재인 임수가 있어서 나를 또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뭐 신약해서 물론 묘유충을 구제한 것은 아니지만은 유금이 깨졌다 하더라도 생시에서 비겁이을 받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약하지 않죠.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화가 있어서 수를 다시 받기 때문에 음습함이 더 강해졌죠.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개축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개축시는 어떻게 볼까요? 라고 봤을 때 아까 묘유충이 된다 그랬죠. 축이 있으면은 요거는 유축 회금이 되죠. 유축 합이 됩니다. 합. 그래서 금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충중봉합이 됐다라고 해요. 충중봉합.
봉합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묘유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유축합해서 개수를 생해주게 되고, 다시 개수를 봐서 이것도 묘유충이 구제되는 것은 매우 좋은 점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역시나 화가 없어서 한습하고 음습해져 있죠.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갑인시, 을묘시 같은 경우는 일간이 약한데 다시 식상 목을 보는 것은 좋지 못하죠. 다시 또 을묘시 같은 경우 특히나 묘유충에 다시 묘유충이 다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되는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병진시 같은 경우 진유합금이 되죠. 지지로 육합 중에 진유합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중봉합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병화까지 투출되어 있죠. 이거는 뭐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고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명 같은 경우도, 남명 같은 경우도 병진시 나쁘지 않고요. 또 정사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사유, 아까는 사유축 회금에서 유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사유도 합이 되죠. 이것도 충중봉합이 되고요. 화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충분한 화이냐? 그렇게까지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금수, 이렇게 목화를 거쳐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그냥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오늘 중에서 남녀 불문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냥 좋은 그런 생시라고 봤을 때는 병진시 또는 정사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무오시, 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너무너무 약한데 이것도 묘충이 구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 오축의 뿌리를 둔 무토가 도출하게 되면 개수를 매몰시킬 수 있다. 매몰. 이거 선생님 관살 혼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는 관살 혼잡으로 볼 수가 없죠. 이건 극설교집인데요. 극설교집이 되게 되면은 뭐다? 관살 혼잡을 논할 필요가 있다, 없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기미시도 일간 또 기토, 뿌리를 둔 기토 도출돼서 일간 개수를 극하게 되니 진태, 양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경신시, 신유시, 계해시도 일간을 도울 수 있는 글자가 오기 때문에 묘유충이 된다 하더라도 일간 개수가 약하지는 않습니다. 단 원국에 화가 없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남자로 태어나기보다는 여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좋을 것인데 여자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화 그렇게 길지, 물론 30년 정도 보기는 하지만 개미대운은 화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개미대운 때는 또 묘유충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남녀 불문하고 제가 봤을 때는 병진시 또는 정사시 정도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